안녕하세요. 학습 활동을 즐겁고 행복하게 이끌어주는 학습전략 코디네이터 박상학 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요 과목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에 있어서 절대 비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비법이 존재한다면 아마 우리 교육은 먼저 그 비법을 전수했을 것입니다. 다만 학습 과정에서 효율적,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즉 학습 전략은 존재합니다. 학습 과정에서 이러한 학습 전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곧 학습자의 학업 성취의 차이를 만들어갑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효율적 학습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돼야 합니다. 공부에 있어서 학습의 7가지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집중력이 있어야 되겠죠. 집중력은 학습과 훈련의 결과입니다. 의도적,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1시간 정도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개념 원리부터 확실히 다져야 합니다. 상급 학년에 진학할수록 학습 내용은 보다 정치한 위계를 갖추어 나갑니다. 단순히 암기된 지식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은 바로 사상 누각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복 학습의 원칙입니다. 반복 학습은 망각이라는 그물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자신의 학습 내용을 촘촘하게 엮어두는 활동이죠. 인내력이 요구되는 활동입니다. 네 번째는 나만의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갖춰야 합니다. 사람마다 얼굴 모습이 다른 것처럼 학습하는 스타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찾아서 개발하는 활동은 경쟁사회에서 또 다른 경쟁력을 갖추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만의 전략 과목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소한 2-3과목 정도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 있는 과목으로 만들어 놔야 합니다. 시험 출제의 난이도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자신 있는 과목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신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업 시간에 미쳐야 되죠. 수업은 곧 시험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있어야 공부의 효율을 100%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입니다. 의존적인 공부 습관은 성장을 위한 최대의 적입니다. 성찰되지 않은 학습은 결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7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각 주요한 교과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입니다. 국어는 살아있습니다. 자, 국어가 살아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단계적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국어 공부는 텍스트북에 가둬놓고 하면 질식에 이르게 됩니다. 펄펄 뛰어오르는 화로처럼 역동적인 과목이 바로 국어입니다. 듣기 공부는 바로 생활 속에서 구현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소 바르게 경청하는 자세를 갖춰야 되죠. 말하기 역시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태도와 절제된 언어를 구사하는 습관을 평소에 갖춰야 합니다. 활자 중독에 빠져야 됩니다. 글 읽기는 바로 삶 읽기이며 우리의 호흡 활동과 같습니다. 마치 적당한 운동이 신체의 건강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바로 독서 활동은 지식과 인식의 확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많이 읽으면 빨리 읽을 수 있고 자신의 이해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간 독서 기록장을 만들어서 매월, 매주 자신의 독서 이력을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독서량이 곧 경쟁력입니다. 20세기 실존 철학계를 대표하는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 집 안에 인간이 거주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세상을 바로 보는 깊이와 넓이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속에 모두 담겨 있다는 이야기죠. 즉, 사람은 그가 알고 있는 어휘만큼 세상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독서 활동에 그치지 말고 끊임없이 느낌을 기록하고 정리해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학습 과정에서는 자신만의 어휘 카드를 만들어 어휘력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자어도 꾸준히 공부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어를 외국어라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적어도 중학교 과정까지는 한국어를 외국어라 생각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맥락 속에서 추론해보고 사전을 찾아서 나만의 어휘 용어 카드에 기록해 알아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세 번째는 어휘력과 배경 지식을 풍부하게 해야 됩니다. 국어 공부의 핵심은 다양한 장르의 글을 읽고 문제가 요구하는 핵심을 얼마나 잘
파악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초 어휘력이죠.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또는 엉뚱하게 5개념으로 알고 있어 문제풀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초 어휘력을 확장하는 방법은 많은 독서를 통해서 길러줄 수 있죠. 이때 주의할 점은 책 페이지만 넘기는 물리적인 독서 습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바로 주의하는 것입니다. 보다 생산적인 독서 활동이 중요하죠. 즉 읽기 전략, SQ3R 방법을 적용해서 정교하게 읽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독서 활동의 고질적인 악습이라고 할 수 있는 권당 1회독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정말 가벼운 읽을 거리가 아니라면 최소 3회독 이상 하는 독서 습관이 필요합니다. 1회독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실제 독서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미약하죠. 그러나 2회독을 하는 데 시간은 얼마 소요되지 않습니다. 2회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 정보는 1회독의 배가 됩니다. 3회독을 하는 데는 더욱 시간이 단축되고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지식 정보의 양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노력과 시간 투자에 비해서 생산적인 독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좋은 독서 습관을 기르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독후 활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독서 토론이나 독후 느낌을 자유롭게 기록해보는 습관이 중요하죠. 독후 활동이 뒤따르지 않는 독서 습관은 미완의 독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연간 독서 리스트를 그 양식에 있어서 양식에다 독서 회독수와 독후 활동의 요물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제별 신문 활용과 신문 활용 교육도 병행해야 되고 배경 지식과 사고력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학습 자원이 됩니다. 자신의 관심 분야나 최근 국제 이슈에 대해서 지식의 지평을 넓혀가는 아주 중요한 자료이죠. 자, 네 번째는 국어 공부는 예습이 중요합니다. 모든 과목이 예습이 중요하지만 특히 국어는 예습 활동이 중요합니다. 많은 지문이 등장하기 때문에 최소한 지문에 등장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도는 확인하고 수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책 읽기를 좋아하면서도 정작 교과서 읽기를 소홀히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어 교과서는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유능한 독자를 만들기 위한 교육적 처치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국어 공부에 필요한 방법론적 기술들이 다양하게 녹아있죠. 시험에 대비한 국어 공부를 위해서도 교과서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에 대한 국어 공부 방법입니다. 먼저, 교과서에 동일한 지문이 바로 출제될 경우에 시험지의 동일 지문을 다시 읽는 일이 없도록 해서 평소에 교과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국어는 과목의 특성상 지문을 응용해내기가 어려운 과목입니다. 따라서 수업 중에 선생님이 강조하신 내용과 설명이 많았던 내용이 지문으로 출제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죠.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 요령을 확인하고 유사 문제를 통해서 문제풀이 훈련을 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어 공부는 문학, 비문학, 고전문학 등으로 나누어 체계를 잡고 고사성어나 문법, 어법 등과 같은 분야는 평소 시간을 투자해서 잘 정리해두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분명 국어 공부는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없는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런데 영어나 수학 과목에 비해서 시간과 노력을 소홀히 하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국어가 우리말이기 때문에 대충 공부를 해도 기본 점수는 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됩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가장 어렵고 힘겨워하는 과목이 바로 언어 영역이라는 사실을. 자, 이번엔 영어 과목입니다. 영어는 생활입니다. 영어,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시험에 영어가 빠지는 경우는 없죠. 새삼스럽게 영어 공부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이야기는 진부합니다. 다만 영어가 학생들이 미래 성장의 걸림돌만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영어 실력 7할은 바로 어휘에서 나옵니다. 영어에서 어휘 능력은 영어를 잘하게 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초등 과정에서 400에서 600단어, 중학교 한 학년 평균 470단어, 3년간 평균 1500 어휘를 합치면 초등 과정에서 중학교까지 합치면 약 2000 어휘. 그렇게 결코 많지 않은 내용이죠. 다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은 갑자기 수능 어휘가 3배 정도로 확장되어서 약 7800에서
8,000어휘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영어 단어 암기 방법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는데도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실행의 문제입니다. 어휘를 익히면서 두뇌 탓을 하는 것은 명백한 회피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죠. 단어를 꾸준히 암기하는 것은 일종의 책임감 있는 규칙적인 습관입니다. 망각되어 나가는 어휘의 속도보다 더 많은 어휘를 암기해야 누적된 단어가 실력으로 쌓여갑니다. 독해 문제도 듣기도 문법도 쓰기도 결국 어휘들의 의미의 파악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어는 해부가 아니라 패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휘를 한 번에 모두 암기하겠다는 생각보다 끊임없이 노출을 통해서 친숙해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람도 자주 보면 익숙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처럼 어휘도 한꺼번에 정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친숙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어휘는 반복하고 친숙해진 만큼 가까이 다가옵니다. 규칙적으로 노출시켜서 어휘와 친숙해지도록 해야 되겠죠. 네 번째는 남원의 단어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어휘 수준을 갖추고 나면 자신만의 단어장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중에 많은 어휘집들이 나와 있지만 결코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해주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인간의 내생리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두뇌는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아닌 단순한 정보를 암기하는 무미건조한 인쇄 매체를 기억하는 데 쉽게 피로와 한계를 보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필사를 통해서 만든 단어장을 반복해서 볼 때 암기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신 작업을 통해서 손때 묻은 단어장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직독직해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영어는 영어입니다. 영어 문장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방향을 느끼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영어의 기본 문장 구조, 즉 오형식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를 토대로 자신의 수준에 적합한 원서로 된 소설을 꾸준히 읽어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문제풀이를 위해서 조작된 영어 독해집을 고른다면 자신의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문제집을 선택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기초 문법을 정리하라 입니다. 독해와 문장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 문법을 익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 문법에 이해 없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건 어렵습니다. 특히 영어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동사편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해야 되고, 특히 준동사인 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리고 관계사와 가정법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해둬야 됩니다. 문법은 반드시 관련 내용 문장과 함께 익혀야 하고 보다 체계적인 문법을 정리하고 싶다면 기존의 문법책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기본 문법책을 단권화해서 만들어보는 작업도 매우 유익한 방법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이 수학입니다. 수학을 배우는 목적은 극히 소수를 제하고는 수학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학적 사고력과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수학을 배우는 것이죠. 수학은 학문의 성격상 논리적이기 때문에 수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논리력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답은 하나지만 풀이 과정에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확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수학은 기초 과학으로서 다른 학문을 공부하는 데 매우 유익한 학문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수학과 친해져야 됩니다. 수학이 싫어진다면 수학과 친해질 수 있는 모든 기회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먼저 수학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과 자기 정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수학 실력을 냉정하게 진단해서 자신의 눈높이에 맞춰 실력을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학은 위기 학문의 특성으로 어느 정도 기초가 잡혀있지 않다면 향상과 진보가 어려운 과목입니다. 두 번째, 수학은 이해와 암기가 필수입니다. 수학이나 과학처럼 정교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과목은 반드시 원리와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어려운 응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학적인 원리와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과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을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식은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도 함께 이해해야 응용 문제를 풀 때 적용하기가 쉬워집니다. 따라서 이해가 없는 암기는 공허할 뿐이고 암기 없는 이해는 무의미할 뿐입니다.
수학에서 암기와 이해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해와 암기의 반복에는 바로 반드시 문제풀이가 뒷받침되는 적용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푸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자, 평소 수학 문제를 풀 때 마치 해답지 해설서를 정리하듯이 문제풀이 과정을 명료하게 기록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깔끔한 문제풀이 습관은 궁극의 문제풀이 속도와 숙련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다 푼 다음 자신의 문제풀이 과정을 해답지와 비교하면서 피드백을 받거나 선생님에게 질문할 때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수학 문제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